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인공지능 융합학과의 이건석입니다. 이번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가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온라인 콘텐츠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번 콘텐츠에서는 MLP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MLP를 통해서 어떻게 예측값과 손실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MLP가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MLP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테크닉이 바로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요 경사하강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예시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요 산을 내려가고자 하는 요 하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 조건은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 더 이제 조건을 추가를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밤이 되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산을 내려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발로 조금씩 조금씩 디뎌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지 가장 잘 내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디뎌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내려갈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야지 가장 잘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을 하게 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발을 디뎌보겠죠.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가장 빠르게 잘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발을 디뎌보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병사 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이 밤중에 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경사 하강법은 손실함수의 가장 낮은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알고리즘이고 이때 반복적으로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작은 보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방향은 로스 펑션을 가장 급격하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설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경사하강법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파라미터를 아주 랜덤하게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초기 값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 초기 값이 바로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포인트에서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고 요것이 두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는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에 비례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한 이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을 즉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이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을 반복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은 이터레이션의 숫자만큼 도달했거나 아니면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0에 가깝게 작아졌거나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까지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의 첫 번째 예시는 웨이트가 원 디멘전, 즉 스칼라일 때를 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쿼드라틱이라고 놓고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웨이트의 초기 값은 여기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되겠고 꽤 큰 값이 구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 즉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양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그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웨이트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요 포인트로.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또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요 정도의 그레디언트가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양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크기에 비례해서 음수 방향으로 또 웨이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것을 반복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요 로스 펑션의 미니멈 포인트를 향해서 다가가자, 요렇게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웨이트의 초기 값이, 네, 웨이트의 초기 값이 이번에는 이쪽에서 잡혀 있다 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쫙 계산해서 이번에는 꽤나 큰 음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크기는 크지만 음수인 요 그레디언트가 계산될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양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를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겠고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이 크기에 비례해서 다시 또 웨이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웨이트가 투 디멘셔널한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요 웨이트 업데이트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하강법을 수학적인 어프로치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 식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그대로 가져온 수식입니다. 요 식을 뭐 간단히 해석해 보면, 요 함수 f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한 함수 값을 a를 통해서 어프로키메이트, 즉 근사해보자라고 하는 요 표현식입니다. 요 테일러 익스펜션을 그대로 갖고 온 식이고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는 w 플러스 델타 d를 넣고 a 자리에는 w를 넣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A 자리에는 현재 W인 요 웨이트를 그대로 넣고 X 자리에다가는 W에다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요 디렉션을 더해 준 다음에 이제 넣어보자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업데이트한 이후의 웨이트를 X에다가 넣어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D는 그 방향인 디렉션인 걸 알겠는데 요 델타는 뭐냐면 아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는 이렇게 w 플러스 델타 d를 넣고 a 자리에는 w를 넣게 되면은 요 식이 다음과 같이 싹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뒤에 부분들. 여기 뒤에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뭐라 했습니까? 델타가 아주 작은 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델타가 제곱이 되고, 또 그 뒤에 요 부분들은 델타에다가 세제곱을 해줘야 되고, 또 델타에다가 네제곱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쭉쭉쭉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0에 가까운 이 델타라는 것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세제곱을 해주고 네제곱을 해주면 엄청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다 0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딱 여기 앞에 부분만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요걸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귀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식을 살펴볼 텐데요. 요식을 보시면 웨이트가 업데이트된 이후의 함수값과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전인 함수값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적은 애초의 목적은 웨이트를 업데이트한 이후의 함수값이 더 작아지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 좌변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우변 값이 이제 우리가 음수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는데 이때 어떠한 D를 선택해야지, 어떠한 디렉션을 선택해야지 음수가 나올까를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 디렉션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딱 넣어주게 되면은 요 우변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그 디센트의 방향을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학적인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요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방향인 디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경사하강법의 방향까지 알았으니 W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정리해 봐야겠죠.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W, 즉 업데이트가 된 W는 기존 W에다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 에타라고 하는 어떤 그 스칼라 값이 여기 곱해져서 반영이 되는데 요 에타 값이 의미하는 바는 요 그 방향을 얼만큼 그 반영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 또는 스텝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요 에타는 이제 사용자가 정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나 큰 값을 정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진동하게 되어가지고 수렴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반대로 러닝 레이트인 에타가 너무 작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렴할 때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에타는 사용자가 적절히 잘 정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를 리그레션 상황에서 이제 그 가정에 놓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지난 컨텐츠에서 봤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진행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포워드 패스를 해볼 텐데, 요 A는 뭐겠습니까? 요 히든 레이어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기 전의 값이죠. 그래서 요 W1과 X 사이에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A가 구해지고, 요 A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1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모이드 펑션에 해당되는 요 펑션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H1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 A2도 이렇게 W1과 X 사이의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게 되고 H2는 마찬가지로 A2를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쳐서 결과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H1과 H2를 구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Y에 대한 예측값을 구해야겠죠. Y에 대한 예측값은 마찬가지로 W2와 요게 H들 간의 웨이티드 썸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y에 대한 예측값까지 구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로스 펑션은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요 스퀘어드 로스를 가지고서 로스 펑션을 정의해 놨습니다.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이제 차이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요 로스가 디서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요 아웃풋에서 계산이 되겠죠. 요 로스가 여기서 계산이 딱 되면 요 로스가 인풋 방향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파가 되면서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에러가 역전파 방향으로 이렇게 그 역으로 전파가 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웨이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뿌려지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면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W2에 대해서 먼저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고 딱 봤더니 자, 이 로스가 W2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미분할 수가 없으니 먼저 로스를 Y 햇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 y 햇을 W2로 미분한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이제 W2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W1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로스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미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스를 y 햇으로 미분하고 y 햇을 h로 미분하고 h를 a로 미분한 다음에야 이 a가 W1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방식으로 우리가 로스에 대한 W1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서 체인 형식으로 미분할 수 있게 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체인 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봤으니 실제로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W2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각각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인 로스를 y 햇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스퀘어드 로스에 대해서 y 해수로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다음과 같이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y 햇에 대해서 w2로 미분하는 것은 y 햇은 w와 w2와 h 사이에 웨이티드 썸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y 햇을 w2로 미분하게 되면은 h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구했죠. 따라서 우리가 로스를 W2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놈과 요놈 사이의 곱인 딱 이렇게 결과물이 우리한테 구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로스 펑션을 W1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이 4개의 컴포넌트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에 대해서 y 햇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깔끔하게 구해질 수 있고요. y 햇도 h로 미분하게 되면은 웨이티드 썸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w가 딱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네 번째인 a에 대해서 w를 미분하게 되면은 a는 w와 x의 웨이티드 썸이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딱 x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h를 a로 미분했을 때 결과물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h는 어떻게 표현을 했었습니까? 자, h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승을 해주고 여기다가 1을 해주면 요게 이제 우리 h를 표현한 것이었죠. 요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h를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결과물을 계산해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목미분이 되겠죠. 자, 목미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게 되냐면 계산해 보면 요 분모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한 거를 이렇게 제곱하는 것이 남게 되고 분자에는 2의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표현해보면 똑같은 식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 한 거를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해준 거를 2의 마이너스 a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났더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위에 식이 h 곱하기 1 마이너스 h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h를 미분했더니 그 h 자기 자신만으로 재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를 a로 미분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h만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네 개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다 계산했으니 그들을 다 곱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W1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W1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다 계산했고, W2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W1을 업데이트 해주면, W1에다가, 이제 W1에다가, 기존 W1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면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가 되고,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에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닝 레이트, 즉 스텝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W2도 다르지 않습니다. W2도 기존 W2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되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반영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요 코드입니다. 그럼 간단히 살펴보면은 요 첫 번째 파트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입력 데이터인 X와 Y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었고 각각의 이제 W1과 W2에 대해서도 랜덤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Y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하는 forward pass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이 스퀘어드 로스를 가지고서 썸 오브 스퀘어를 가지고 로스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실제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예, 보이시는 것처럼 W2에 대한 그레디언트,
W1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각각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인데요. 기존 W1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이고 요거는 러닝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W2도 마찬가지입니다. W2에 대한 그레디언트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한 것에다가 네거티브 한 것을 이제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MLP의 트레이닝을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온라인 컨텐츠는 2025학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고요.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 또는 재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